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공리주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사실 철학이라고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모든 철학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뭔가 좀 가벼운, 그죠? 귀염둥이 같은. 근데 여러분 저거 왜 그러느냐? 철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경험 중심, 이성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경험 중심이 꼽히는 건 어디겠습니까? 영국이죠. 영국 경험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 중심이 꼽히는 건 어디겠습니까? 대륙이죠. 대륙의 무슨論이라고 그럽니까? 합리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륙의 합리론의 가장 정점을 이룬 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누가 되겠습니까? 칸트, 헤겔, 막스죠. 그죠? 대륙 철학의 정점을 이루는 건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데카르토로부터 출발하여 칸트, 헤겔, 막스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반면에 영국 경험론은 누가 되게 됐습니까? 아담 스미스로 넘어가서, 그죠? 베이컨에서 아담 스미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로크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휴미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예요? 꽃을 이루는 건 역시 공리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공리주의적 성격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친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레미 벤담이죠.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웃자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로도 한번 가보세요. 이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뭐다 무슨 다수 무슨 행복이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논리를 갖다 주장했던 게 바로 공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논리, 공리주의자인데 이게 실제로 제레미 벤담이죠. 벤담의 유언이 뭐였다? 이게 우리 뭐냐면 여기 오토 아이콘하고 잘못됐다. 칼리지 런던 인 유니버스 죄송합니다. 오토 아이콘이라는 거고요. 오토 자기 복제한 거고 그다음에 칼리지 런던 대학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밀랍 인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죽음은 자기를 갖다가 그걸 무슨 과정이라고 그러더라? 우리는 염한다고 그러고 얘네들은 뭐 한다고 그러죠? 그거 어려운 용어인데? 예? 데드마스크 말고 세 글자인데 뭐 염하는 거 말고 피 다 뽑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장례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가 하나 다르냐면 선생님 그쪽 장례 문화가 뭐냐면 장례 문화가 어떻게 다르냐면 영화 보시면 나오는 건데 서양 애들은 시체를 보죠 다. 그잖아요. 이렇게 갈 때 보면 관에 사람이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가서 꽃을 놓고 이렇게 돌잖아요. 한 바퀴씩. 그러니까 죽은 사람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서양 애들은. 근데 우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덮어놓잖아요. 그죠? 안 보죠, 얼굴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서양 애들이 그걸 이렇게 딱 누워놓기 전에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세 글자입니다. 제 얘기를 까먹은. 그 세 글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려운 세 글자 한다고 그러는 게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에 눕혀놓고 꽃 갖다 주는 건데 그거 한 거예요, 얘를. 벤담을. 그래서 자기를 그거를 해갖고는 자기가 좋아했던 세미나가 열리는 곳에다가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처리를 잘못해서 이따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발 밑에 있는 거. 그래갖고 밀랍으로 얼굴을 만들고 실직건 여기다 놨던 겁니다. 근데 1975년에 이걸 도난당했다 찾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딴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벤담이 죽을 때 나를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리주의가 영어로 공리주의 골 때리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왜 그러느냐? 사회적 유용성이 증가한다면 끝이에요. 오케이? 왜 동상을 세워 아깝게 이거예요. 자기가 유명한 거 알잖아요. 나 죽으면 뭐 세울 겁니까 사람들이? 동상. 아깝다는 거예요. 그 동상을 왜 세우니? 그냥 나를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날 전시해. 그게 보다 더 사회적 유용성에 기여한다면 된다면. 진짜 저 새끼 공리주의자예요. 그죠? 말로만이 아니라 공리를 실천한 놈이에요. 진짜 공리주의자. 엄청 재밌는 친구죠. 그래서 뭐가 된다? 최대 다수의 무슨 행복? 최대 행복을 여기 최대 행복을 중에서 이거예요. 인류가 얼마간 자그마한 이득을 얻는다면 나를 밀랍으로 만들어서 전시해라. 이게 여러분 벤담이었습니다. 벤담은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세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판옵티건이라고 해서 원형 감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면 원형 감옥 갖고 이제 나옵니다. 그죠? 원형 감옥이 좋아요, 저거 나빠요? 원형 좋아요? 감옥이 좋아요? 원형 감옥 왜 만들었죠? 원형 감옥 만들면 저게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저게 나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원형 감옥 있으면 여기를 항상 불을 확 켜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수들은 이 안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안 보여야 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달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다 볼 수 있지만 어느 한 지점밖에 안 보겠죠. 근데 죄수는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감시를 무슨화시킨다? 자기 안에 무슨화시킨다? 내면화시켜서 복종화시키고 순종화시킨다라고 프랑스 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감시차제는 저렇게 팝 옵티건처럼 작동한다라고 이제 프랑스의 근대 현대 철학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네, 그러면서 저거의 원형이 바로 누구다? 벤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벤담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벤담은 왜 만들었느냐? 저래야지 죄수들이 덜 맞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저게 아니고 옛날 감옥에 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수가 여러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때려야 되잖아요,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 계속 때리니까 보니까 죄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벤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죄수들한테 고통을 덜 주고 감옥소에 놔둘 수 있을까? 그게 벤담이에요, 사고방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감시와 처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거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감시를 내면화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셸 푸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해되겠습니까? 감시를 전부 다 뭐 하고 있다? 내면화하여 살고 있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벤담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죄수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만든 사람입니다. 벤담 저 새끼 저 골 때리는 놈이에요. 다 천재죠, 뭐 여기 등장하는데, 그죠? 우리처럼 귀염둥이들이 있겠어요? 그죠? 쟤는 7살 때 불어를 했다고 그럽니다. 영국인데 불어를 능통하게 7살 때 구사했대요, 공부해서. 제기랄. 그래서 12살에 옥스퍼드를 입학을 합니다. 12살에 대학생이 되네요, 쟤는. 그것도 옥스퍼드대를. 제기랄이죠, 그죠? 그래서 15살에 졸업하냅니다. 그래서 15살짜리 옥스퍼드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 되네. 15살짜리 새끼가 변호사예요, 여러분. 그게 벤담입니다. 귀엽죠. 근데 제가 뭘 한 거냐면 그 당시에 기존 법학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왜? 이 법이 사회적 유용성. 여러분, 공리주의자가 영어로는 유틸리티리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하는 모든 언어는 다 어디가 다 번역해 온 거 우리가 쓰는 겁니까? 일본 애들이 다 번역한 거 우리가 다시 쓰는 거거든요.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 과학 이런 거 전부. 이성 이거 우리가 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단어 다 일본 애들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개판을 번역을 잘못한 것도 있는데 엄청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여러분 한문으로 뭘 것 같습니까? 이공 아니에요. 이공리 아니에요. 이공리예요, 이공리. 공리주의 뜻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힘력자고 일공자죠. 힘들여 일하는 자의 이익을 대변하자. 공리주의죠.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벤담이 1748년에 태어났거든요. 1748년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미 1748년에 태어난다는 연도가 왜 중요한 거냐면 얘가 30살 때가 몇 년이 되겠습니까? 57, 67, 77이죠. 영국의 1777년에 30살이에요. 인생의 전성기인. 그 얘기는 왜 하는 거냐? 1760년에 산업혁명이 터지잖아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터지잖아요. 1688년에 명예혁명.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벤담이라는 친구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당대에 겪은 거예요. 항상 전성기에. 그래서 자본주의와 근대라는 것이 탄생되는 것을 완전히 느꼈던 친구인 거예요. 그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변해가는 거. 제가 늘 말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저보다 자본주의를 잘한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선생님 어머니예요? 그렇죠. 왜? 태어나는 걸 봤으니까. 그잖아요. 야, 네가 꼬마 때 야유 뻔해 이런 거 하는 거야. 그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게 뭐라는 거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혁명이 터집니다. 이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밤새도록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근대라는 거는 근대가 이게 모던이잖아요. 이전까지 배웠던 철학은 우리 무슨 철학 배운 겁니까? 근대가 아니라 근세 철학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얼마나 골 때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번역이거든요. 다 번역 얘기, 오늘 번역 얘기 좀 가볼까요? 왜 재밌느냐? 우리 뉴욕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근세가 영어로 뭐예요, 선생님? 근세. 모르겠죠? 예, 네, 근대는 모던이죠, 뭐. 그죠? 근세도 모던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똑같은 모던이에요. 그냥 얼리 모던이에요. 어디서부터 잡을 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양의 근세가 있잖아요. 이게 역사로 가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런 거 진짜 또 얼굴 표정이 달라졌죠. 지금 신나갖고. 왜냐하면 근대는요, 산업혁명하고 시민혁명이 터져야 됩니다.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그죠? 도구가 기계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주의가 등장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등장해야 되고요. 시민혁명이 터지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등장해야지 근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근세는 뭐가 되는 거냐? 이거는 얼리 모던이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이게 다 근대예요. 근세도. 근데 근세는 아직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더 나누면, 자본주의를 나누면 이거는 산업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산업자본주의. 산업혁명이 터졌으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상업자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뭐가 발견돼야 되냐면 신대륙이 발견돼야 됩니다. 신대륙이 발견이 돼야 되고요. 여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터져야 근세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근대가 탁 터지고 나서 서양에서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대가 터졌어요. 근대가 터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산업혁명이 터지니까 부르주아랑 노동자가 생기죠. 이건 부르주아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가 생기죠. 이 관계를 뭐로 바라볼 것이냐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주의? 자유주의가 등장하죠. 자유주의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제가 아담 스미스 늘 강연하지만 아담 스미스 사상은 진짜 진보적인 사상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진보죠. 정말 아담 스미스 읽으면 정말. 두 번째 뭐가, 이건 자유주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를 갖다 존중하는 겁니까? 사리를 존중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거죠. 맞죠? 사리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서 배우는 무슨 주의? 공리주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슨 주의? 세 번째 무슨 주의? 사회주의가 등장하죠. 사회주의는 뭐를 부정합니까? 기본적으로 뭐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리를 부정하는 거죠. 공리주의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리와 공리에 좋아합니다. 근데 저때 공리주의 뭐냐면 산업혁명 터졌어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못 봤던 건 뭡니까? 산업혁명 터지면서 저렇게 빈부격차가 발생할 줄 몰랐죠. 아동노동이 저렇게 활발할 줄 몰랐죠. 그죠? 세상이 어떻게 보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애들이 노동하고. 영국의 보통 노동자 계급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앵게스 책 보면 나오겠지만. 노동자 계급의 현실이 어때요? 어른은 집에 있죠. 왜? 취업이 안 되니까. 사장 입장에서 누구만 쓰려고 그래요? 애들. 인건비가 싸잖아요? 개기질 않죠. 애들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른이 아침에 뭐해? 애들한테. 출근 잘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탄광 내려가잖아요. 산에서 탄 캐고 내려갈 때 갱도를 크게 뚫으니까 좁게 뚫겠습니까? 네, 그래야 돈이 덜 드니까. 그러면 어른은 어차피 그 갱도를 못 들어가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갱도를 내려가잖아요. 아침에. 그럼 갱도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갱도 내려가면 내려갈 때 이렇게 양동이랑 모종산만 이렇게 들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을 이렇게 캐고서 퉁퉁퉁 치면 줄로 끌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옆에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빵 이렇게 갖고 내려가면 빵 먹는 거죠. 이 탄 안에서. 다시 내려오면 퍼담고. 걔네들이 데모 왔는데 데모 내용이 뭡니까? 14시간 노동 보장. 하루에 14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그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평균 수명이 28세고 보통 20살이면 다 자빠지는 거죠.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서 공리주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의 이익을 대변하자죠. 그래서 벤담이 뭘 했던 거냐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글씨로 바꿔주는 겁니다. 대단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회에서 지도층과 지배계급들은 늘 언어를 분리화시킵니다. 그죠? 그걸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죠. 우리 문과 애들이 공부 제일 잘하면 어디 갑니까? 법대. 법 용어 제일 어렵죠. 그죠? 당신의 무죄 사유를 성명하시오. 위법성 저각 사유를 성명하시오. 제기랄. 너가 왜 처벌받으면 안 되는지 설명하시온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렇게 바꿔 쓰잖아요. 이과 애들 공부 제일 잘하면 어디 갑니까? 의대. 갔어요. 제가 머리 아파서 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걔네들이? 처방전 막 갈겨 쓰죠. 의사한테 못 물어보죠. 권위가 있으니까. 약사한테 가서 물어보죠. 뭐예요? 아스피린 2알. 죽여버리고 싶죠, 갑자기 의사가.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영국 그 당시 저때 뭐냐면 저때가 호주가 개발될 때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래갖고 이때 도둑질 한 번 하면 손 자르고 2번 하면은 호주 보내던 시절이에요. 호주 간다는 건 가다가 다 뒤지는 거니까. 그잖아요. 법이 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벤담이 그거 번역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벤담이요. 이게 나오는데 이때 뭘 주장했냐면 1748년입니다. 비밀투표 보통선거를 주장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 주자는 운동이 뭐였죠? 차티스트 운동이죠. 그죠? 차티스트 운동이 1830년에 대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1748년에 태어난 벤담이 말년에 이미 그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죠, 벤담이. 그죠? 근데 사회주의에서 뭐라 그러냐? 자본주의의 틀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리주의자. 근데 뭐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한테는 계량주의라고 비판받고 자유방임주의자들한테는 사회주의라고 비판받았던 친구들이 바로 벤담이죠. 자, 어쨌든 최대다수 최대행복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알겠죠, 그죠? 네, 저거 감실 내면화시키는 나쁜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해야지. 죄수들이 이제 들 맞는 거 아니에요? 저 뭐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럼 들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 만들었던 거예요.